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회가 어떤 법안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잘 아는 의원들이 미리 모여서 자세하게 논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동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입니다. 국회법은 이 법안심사소위를 한 달에 2번 이상은 꼭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국회 활동을 거부하더라도 민생과 관련한 기초적인 입법 절차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과거사 진상규명 등 많은 법안이 밀려있는 한 법안심사소위에서 최근 있었던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심사하러 오셨는지 방해하러 오셨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방해라뇨.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심사하러 오셨으면 심사에 아니 정상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회 정상화 비정상화는 그다음에 법안 국회 소위를 법상 하자는 거 근거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회가 전체적으로 서로 이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국회 전체 상황을 맞춰주세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법안심사소위원회죠. 논의에는 임해달라는 거예요. 뭐 처리를 해달라는 것까지 부탁은 드리지 않고 법안에 대해서 같이 심사하고 국회가 정상화되면은 뭐 며칠간 밤을 새서라도 밀린 쟁점 법안들 또 비쟁점 법안들 처리하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법안심사 소위는 정치 쟁점하고는 무관하게 정말 학생들이 기본 수업 하듯이 국회가 파행이 되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법안 소위만큼은 월 2회 한번 갖자라는 것이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고 그 범주 안에서 지금 451째 국회 앞에서 내가 시험은 내가 여기서 나 여기서 저기 앉아서 불편하신 거예요. 얼굴도 못 본 자식이 70살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반대를 해갖고 이걸 계류를 하면은 우리는 언제 한을 풀고 가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정상화되면 일정을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하고 지금 오늘 이 논의하고 안 하고가 그게 이 법 처리에 결정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사 역사 그 하나만 처리 아니 그거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오늘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오늘은 그래 김영은 아는데 오늘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각 상임위별로 가족들이 좀 7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못하면 물론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해도 너무합니다. 이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거 하자.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발목 잡고 국회 없애버릴 겁니까? 다른 상임위에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고치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왜 그래? 다른 사람이 잘못의 문제가 모르겠어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회가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상임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국회 전체 상황 같은. 그 지도부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도부의 얘기를 비쟁점 법안은 우리 좀 하자 말에 국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국회는 헌법기관이 가만히 있죠. 지도부 한두 사람 말 들어서 국회 전체가 지금 정상화 안 돼가지고 다른 상임위에서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시급한 법률이 다른 상임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임위만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무리하게 의사일정을 이렇게 국회가 일손을 놓으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관련 업무는 말 그대로 올스톱 상태입니다. 국회 정상화 물꼬를 트겠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고는 있지만 정말로 정상화의 뜻이 있는지 노력하는 신용만 내는 건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안 하신다고요? 아니 뭐예요 지금 나 잘못 본청에 들어왔네. 국회 내에서 안
하신다고요? 아니 나이저 뭐지 왜 지금 나 잘못 본청에 들어왔네. 아, 그럼 국회 내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잘못 본청에 들어왔네. 그 밖에서 하시는 걸로 결론을 하신 거죠? 그럼 지금 내가 보니까 여자 기자들은 옆에 안 온다고. 네? 밖에 나가서 하시는 지금 민영 대표하고 지금 다 통화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장소를 바꿔서 좀 생각하면 시키신 건지 아니면 네가 편안하게 말을 못하게. 조심들 하세요. 아이고 착하지 지금 착하지 심한 거지. 외부에서 만나시기로 하신 건가요? 착하지 착하지 지금. 어디로 가세요? 아, 여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밖에 산다는 얘기죠. 보여요? 응? 네. 저 앞엔 더 많이 계시네 이미. 네네, 이미 많이 와 계셔가지고요. 네. 아. 맞아. 너무 많아. 대표님 오늘 활동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도저히 뭐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정 관련이라고 저는 일단 써도 돼요? 네,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 만나에 전화. 이제 즉각 조립하라.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꼭 2달 되었습니다. 4월 5일 날 3월 임시의 본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 한번 출석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교육상임위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로 국회는 이제 닫혀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안 열리나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서하라. 국회에 즉각 복귀하라. 사퇴하라. 대포가 너무 심하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들어와 호소하고 절규하다 제발 부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이고 나간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의 모습 보셨죠? 전쟁은 수많은 민간인에게 끔찍한 희생을 요구했고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채 유족에게 평생 풀리지 않는 의문과 눈물을 남겼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려고 배운 기술이 글쎄 나라의 운명이 그런지 뭐 어떤 도리가 없지만 결국은 남북전쟁에 늘 비행기 타고 넘어갈 때마다 이게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6월 6일 제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도망을 능력도 없는 사람만 심지어 젖먹는 애기들. 군경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집단 처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모 형제를 잃은 뒤에도 연좌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대한민국보다도 피해자인 부모 형제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진이 불바다를 만들어서 있는 불바다 덮어놓고 6월 수십점이 발견된 뒤에야
본격적인 진상조사와 함께 발굴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267개. 하는 구덩이에 27개. 위원회는 없어졌고 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와 거의 방치. 인간인 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생명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왜 죽였는지 한번 대답 좀 하세요. 인민공복을 입혀갖고 와서 정수 오는 걸 내 앞에서 본 사람이라고요. 당신들이 이렇게 격하셔도 지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을 도망가지 않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 굴꺽굴꺽 쏟아지는 피를 다 먹어 있다가 한번을 만들었다니요. 9년을 이 거지 같은 사는 인생을 나가 참아야 돼. 얼마나 더 참아야 돼. 가족들이 좀 70년을 기다렸어요. 물론 예, 이해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기서 처리를 못하면 가족들은 저희를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70년을 기다려도 못하면. 물론 뭐 죄송하기는 하지만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당신들 아버지가 어디고 돌아가셔도 이렇게 나오실 거냐고요? 한국당 의원들 말씀 좀 해보세요. 무슨 법이야 법은? 내 아버지도 법으로 죽였어? 내 아버지도 잘못 있어서 법으로 죽였냐고 한번 물어봐요. 대답 좀 해요.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당대당 싸움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갈라진 의원들은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인데 말꼬리 잡는 설정까지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당이 어째다 이렇게 됐나. 어르신 폄훼 발언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도를 넘는 막말입니다. 아무리 당내 회의를 하더라도 인격 살인성 막말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단호하고 가혹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의원님 발언에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바랍니다. 하태경 최고는 나이가 들면 정신이 쇠락해진다. 좋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는 얘기를 한 건데 하태경 최고는 3번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찬열 의원님은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사과 안 하시잖아요. 유승민 우리 당 소속 의원,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꼭두각시들 데리고 자한당으로 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폭파적으로 해서 당의 지지도를 먹지 않았습니다. 뭐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으시라고. 근데 잘 들으십시오. 말을 제대로 해요 좀. 제대로 잘했습니다. 말하면 나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뭘 모르기는 모릅니다. 말도 못하고. 자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 이렇게 합시다.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 국민들한테 부끄러워졌습니다. 남의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끼어듭니까?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어디다 지킵니까? 지키셔야죠. 지킬 때는 지켜야지. 지키셔야죠. 지키셔야죠. 지킬 때는 지켜야지. 지키셔야죠. 그때 얘기해야지. 그건 인제서 얘기 좀 하자고. 잠깐만요. 이건 벌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당 최고위원회 우리 당이 어째다 이렇게 됐나? 때론 외출도 자제해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 수소로 달리는 버스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큰 관심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 밖 질문에 참석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20분 정도 충전하면 460km 다닐 수 있다. 460km 주행거리는
소비가 늘면 가격이 좀 낮아지셨습니까? 좀 창원 시민들께서 풀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 그러면 궁금한 게 기존의 비행차들은 옆에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이 많고 뜨거운 대기 가서 나오고 있는데 이수전 버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만질 수 있는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전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고 20분 정도 충전하면 460km 다닐 460km 갈 수 있습니다. 또 주행거리는 한 220km 정도 해가지고요. 기존의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한 배 정도의 수소전기로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차량 가격은 수소버스가 훨씬 더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대비해가지고 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산 가격을 낮추는 게 앞으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산 물량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를 좀 극복을 해서요. 충전소는 구축 비용 절감하고 설치 면적도 절감하고 이제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좀 창원 시민들께서 풀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뭐 거의 느낌을 좀 안 가지고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강릉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뭐 제가 인터뷰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간부 회의 때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검증된 탱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 시를 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정말로 다니다가 이제 충전 그게 끝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간에 가다가 섰을 때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 현재는 괜히 지죠. 이게 아닐 것 같아서 이게 걱정입니다. 아니 그러니 우리 이제 그 기름차 같으면 기름을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휴대용 것은 이렇게 응급 그런 게 좀 있어서 확대되면 그런 게 만들어요. 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다룰 수 있는 거 하나 버리는 여러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차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선 잠깐 보시면.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요일별로 정리해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0 hour, 9 a.m. And I'm gonna be high as a kite by then. I miss the earth so much, I miss my wife. It's lonely out in space on such a timeless flight.